자, 그럼 12번. 경매 법정 가면은 보통 10시에 만납니다. 10시에 모여서 이제 10분간 설명하죠. 집행관이. 나도 못 알아듣겠어. 뭐라 하는데, 롤롤롤롤 하는데, 뭐 그런지. 못 알아듣겠어. 10분 또 부지런히 집행관이 막 설명합니다. 지금 여기 그겁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 보겠습니다. 경매 법정 가면은, 이게 이제, 3번입니다. 3번. 현금 또는 자기합 수비한 매수 신청 보증은 매수 신청 보증 봉투, 흰 봉투에 넣어 1차로 봉하고, 날인을 한 다음에 필요사항을 적은 기립찰비와 함께 기립찰 봉투, 황색 큰 봉투에 넣어서 다시 봉해서 날인 후 입찰자용 수치증, 절치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치증을 떼서 따로 보관하고 기립찰 봉투에 투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쓰고 10% 입찰 봉투가 그냥 부원장님 흰 봉투 안 보이냐? 돈 봉투. 뭐 하여튼 흰 봉투에 수표였고 요 써가지고 여기에다 넣어랍니다. 넣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입찰장 수표돼 있어요. 요걸 띄가 줍니다. 그럼 그때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죠. 꼭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보자, 도장 보자, 도장 찍었는가. 특히 신분증 잘 보자. 신분증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떼가 주면은 호주물 잘 넣어야 돼요. 떨어지면 어쩝니까? 요거 주고 요 흰 봉투하고 맞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2등부터는 잘 보도 안 해요. 요거는 2등부터 3등, 5등, 10등까지는 이거 보도 안 합니다. 풀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컨설팅을 저는 보면 그죠? 돈도 안 넣고 바지 쓴 사람도 있죠. 폼을 잡고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하여튼 요거를 잘 보관해 있는 거예요. 잘 보관하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요. 기입찰표, 취소, 변경, 교환은 절대 안 됩니다. 아차, 동그라미를 하나 덜 썼어. 그죠? 취소, 교환, 특히 이겁니다. 부동산, 법인 등기부 등본을 안 넣었다. 법인을 대신 갔는데, 그러면 무효죠, 무효죠. 자, 법인은 무조건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넣어야 되는데, 법인 명의를 할 때는, 그거를 빠뜨렸다 하면은, 그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선생님은 1등 하겠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이 안 빠뜨렸네. 그러면은, 공장 어디입니까? 회사가. 부사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 줄까요? 간데 4시간 주면, 오케이, 그러면 12시니까 4시까지 가오면은 유효 처리해 주세요.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법인, 특히 딱 실무상 법인 등기부 등본을 빠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법인 대신 간 사람들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취소, 변경, 교환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자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될 수 없고 한 사람이 공동 입찰자 대리인. 그러니까 내가 내 명의로도 쓰였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인들하고 한 물건에 그건 안 됩니다. 물건이 다르면 상관없는데 똑같은 물건에 내가 내 명의로 1억 3천 쓰였고 그 다음에 또 와이프 명의로서 대리인을 해가지고 또 1억 2천 쓰였고 이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은 최저 매각 가격의 몇 분의 1요? 10분의 1. 떨어진 금액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취소 변경은 안 되고 공동 입찰 때는 지분을 잘 써라. 그죠? 입찰을 마감하고 난 뒤에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10시 10분간 설명하고 11시 10분 법원에 있는 시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입찰하시오 했는데 11시 11분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 그죠? 차순위. 1등인 사람에서 보증금액 뺀 사람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 그죠?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야기는 자, 내가 공유자입니다. 형님 지분이 경매들 앞에서요. 1억짜리가 한 5천 떨어졌어. 근데 누가 5,500 들어왔어요. 동생이 딱 법정에 있다가 요거는 마산에 있는 사람이 5,500 입찰했는데 요거는 마산의 황씨를 낙찰을 해준다. 땡땡땡 하지는 뭐 하면 됩니까? 손들고 빨리 매각기를 종결한다는 고지. 그죠? 그게 땡땡땡 이 말이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이래가지고 내가 공유자인데, 동생인데,
내가 그 5,500에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1등이 되고 1등 한 사람은 차수는 밀리고 이렇습니다. 하든지 지는 포기에 갚이든지 다시 받아 놓든지 하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찰 참가자 주의사항, 이게 이제 법정에서 10분 동안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순천지방법원의 순천지원의 집행관이 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마 전국 똑같을 거예요. 비슷합니다. 자, 13번. 강서구 화곡동에 걸린 주택이 33%까지 떨어졌다. 배달했다. 자, 18에 835. 왜 많이 떨어졌을까? 응? 여러분들 왜 많이 떨어졌을까? 강서구 화곡동에 팔렸네. 6월 10월이 문제입니까? 오늘 팔렸네 벌써. 그죠? 벌써로 입찰이 됐네. 그죠? 자, 강서구 화곡동에 이 걸린 주택이 이게 움직이는데 24억짜리가 8억인데 2명이 붙어서 많이 쓰였다. 그죠? 이 사람도 좀 많이 쓰였고 이 사람은 좀 더 쓰였고 그렇다. 그죠? 하여튼 4차 5차 중간에 금액을 써넣습니다. 화곡동에. 근데 그동안에 왜 이리 많이 떨어졌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유치권. 어? 유치권. 자우장 좋다. 하여튼 낙서돼 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원장님 저한테 전화 옵니다. 우리 아들이 저기 관악구에 다가구 주택에 전세 보증금 6천을 줬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대요. 배당 요구하면은 3천이고 받아 놓을 건데 안 했대요. 종기가 지나고 한 열흘 지났어. 그래서 내가 그럼 가서 어차피 경매는 진행되는 거고 그럼 3천만 원 못 받는 거죠. 지났으니까. 여기 가능한가 물어봐라. 가서 눈물을 흘리라. 가서 연기를 하도록 해라. 무엇이 조사 불철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큰 책자에 누가 이제 이게 집행관도 하다가 법원에 여러 가지 경매를 오래 보신 분이 이제 여기 보면은 자기는 여기 배당 요구 종기를 진정한 임차인이 그렇다 하면은 연기를 해줘서 구제를 해줬다. 이런 책자 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서는 또 가능도 하다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주로 대학교 보면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경매 들어가면은 배당 요구 할까 안 할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경매 들어가면 그 집에 대학생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다 가고 있거든요. 원룸처럼 있는데 그 20명 중에서 한 17명 정도는 해요. 근데 꼭 보면 2~3명은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몰라서 그런 거야. 배당 요구를 해야 있는 모르고 방에 보기에는 두툼하게 대문에 우편함에 꽃피가 있는데 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술 먹고 다니고 공부하고 바쁜데 대문에 붙여놨더니 말더니 그런 거 안 보는 거야. 해락해도 읽어보도 안 하고 아이고 누가 하나 붙여놨노 이래가지고 또 청소하는 할머니가 되죠. 어느 놈이 또 이렇게 붙여놨노 또 떼피고 안 되면 붙여놔도 그거 떼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 안 했어요. 안 했을 때는 혹시 모릅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연기해달라고 하면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그 경매계장이나 사법보장관이 안 되겠다. 저거는 대학생들이고 여러 가지 딱 상을 보니까 그때 집행관의 조사가 조금 덜 됐다든지 홍보가 덜 됐다든지 이래서 한 달 연기를 시켜주고 연기를 시키는데 살짝 넘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종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힘들겠지만은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4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요거는, 임차인들의 이해관계는 날라와요. 날라오고, 여러분은 보지는 못합니다. 보지는 못하고, 또 인터넷에서 그냥 볼 수가 있죠.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 되니까.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해갖고, 이제 일주일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계속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우편에 날라옵니다. 자, 그럼 15번. 경매 안내 통지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통지서를 보통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지서가 나중에 오겠지만은, 그냥 법원에서
배당료 하라고 이렇게 막 가기는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우편을 가니까 이게 좀 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조금.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등기 우편으로 확실하게 보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좀 법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안내 통지하는 것이 좀 공매도 마찬가지고 경매도 마찬가지고 좀 불확실해. 경매가 되면은 그죠? 특히 이제 사는 사람들 다 도장도 받고 막 좌우지간 전입 신고된 사람 무조건 받아야 되고 안 했더라도 또 이렇게 막 통보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엉성합니다. 통보가. 자, 경매 취하. 경매 취하는 잔금 넣기 전까지 일단 할 수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상가가 경매를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채권자가 한 5억이고 10억짜리 상가를 내가 경매에 넣었는데 상가가 한 4억에 떨어졌어. 그러면은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진행한 사람이 낙찰이 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취하면 됩니다. 그럼 경매 비용만 한 500만 날리는 거죠. 돈만 날리고 막 취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고 낙찰자가 있다 크면 낙찰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동의서. 낙찰 동의서를 안 해주면 됩니까? 낙찰자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취하를 못 하죠.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채무를 100% 변제를 하고 예를 이미경매 어떤 아까 우리 건전한 설정이 할수 있었죠. 그거를 갚아야 됩니다. 변제했다 하는 그 말소된 등기부 등본을 딱 보여주면은 법원에서는 경매를 없애줍니다. 취하를 해줘요. 자, 그렇습니다. 그게 임의경매고 강제경매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취하 때 하기로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현금화 절차. 매각 조건에는 법정 매각 조건이 있고 1할 내라 하는 건 법정 매각 조건이고 특별 매각 조건은 2할, 3할 내라 하는 이런 겁니다. 농지증을 내라 하는 이런 게 이제 공유자 우수 매수는 한 번에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매각의 실시 집행관이 주재한다. 자, 자격제한 자 주십니다. 자격제한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 미납한 자. 자, 이게 많이 걸립니다.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낙찰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물상보증인 연대 채무자 이런 건 예를 들면은 담보로 제공한 사람 이 사람은 됩니다.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는 남편이고 마누라가 명의로 담보를 였다 하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납한 자하고 채무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관, 뭐 감정평가사 이 사람들, 집행관들 이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채권자, 제3취득자, 임의경매에서 물상보증인은 매수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인 보전금액은 떨어진 금액의 10분의 1 아시겠죠? 해도 10분의 1이 대원칙이고 자기 입찰 금액의 10분을 낸다 해서 그건 무효는 아닙니다. 무효는 아닙니다. 하기는 됩니다. 자, 넘어왔습니다. 매수 신고, 그죠? 재매각은 이제 미납이 됐어요. 돈을 안 냈어요. 안 내가지고 다시 할 때 그거를 재매각이랍니다. 계속 유찰되는 거는 세매각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한번 잔금을 안 나왔고 2달 뒤에 나오는 거, 다시 나오는 그거를 재매각 그렇게 부릅니다. 자, 뭐 그건 그런 날 되고 4번이네. 4번에 세매각, 재매각이 뭐냐? 세매각은 1차, 2차, 3차, 4차 계속 그게 세매각이고 재매각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넣었을 때. 자, 한번 봅니다. 20일에 3313 한번 봅니다. 20일에 3313. 자, 봅니다. 20에, 여기 2번이네, 그죠? 2번. 울산에 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농지가 있는데, 낙찰을 받았어요. 3,900인데, 나는 5,000에 들어가고, 2등은 3,900, 한 몇만 원 더 였고, 나는 1,100만 원 더 넣었어요. 자,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안 좋죠? 그래서 돈을 안 냈어요. 그럼 요때 3월 달에 해갖고 낙찰받아갖고 돈을 안 내니까 6월 달에 요거를 재매각. 그럼 요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세매각. 아시겠죠? 1차, 2차, 이런 건 세매각이고, 미납돼갖고 다시 노는 거. 요거는 금액이 똑같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재매각. 유찰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통은 미납되고 나면은 이 사람은 요때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누가 들어오면 안 됩니까? 여기서. 여기 있네. 요 친구. 요 친구 들어오면 안 되고, 요게 미납자 들어오면 안 되고, 이 친구는 들어도 된다, 안 된다? 되고. 아시겠어요? 이해가죠? 미납자 못 들어오죠? 채무자 못 들어오죠? 이 경우는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물상 담보 제공자니까. 그건 됩니다. 자, 채권자도 돼요. 두 사람, 채무자하고 미납자 이 두 사람만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번에는 팔리겠다. 그죠? 금액상을 볼 때는 팔리겠다. 답인데. 근데 이제, 아까 미납자가 3일 전까지, 여기에, 3일 전까지, 요때, 자, 이 사람 있죠? 근데 갑자기 발표가 났어요. 요 옆에 뭐가 지하철이 생긴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호재가 생기면서 삼성전자에서 여기서 뭐 공단을 뭐 짜고 300조를 투입한다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자, 그럼 가격이 팍 뛰겠죠. 2배, 3배. 그럼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유찰됐어요. 그럼 요때 7월 초에 내겠다고 왔어요. 이 미납의 이 사람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럴 때는 몇 프로요? 연체자 몇 프로? 12%. 추가 부담하고 내겠다 하면 받아줍니다. 실무상은 다 받아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 6월 14일인데 6월 13일에 원래는 요거 마이너스 3일 전에까지 가야 이걸 받아주는데 하루 전에 안 그러면 아침에 왔어요. 돈 내겠다고. 그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줍니다. 이 날짜를 한 달 연기됐습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연기를 시키면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돈만 가오면은 저녁 받아줍니다. 돈만 가오면은. 연체는 몇 프로요? 12%. 물려나면 다 받아준다. 이건 틀렸다. 연 20% 옛날 이야기입니다. 12%좀 바꾸세요. 지금 현재는 12%입니다. 연 12%. 그래서 이제 3일 후라도 재매가 기일 전에 대금 납부는 다 허용이 된다. 자, 근데 경매가 취하되면은 한국받아. 자, 이거만 봅니다. 이 경매가 미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화면 보세요. 경매 검색에서 여기에서 특수 물건이에요. 재매가 물건입니다. 재매가 물건. 재매가 물건을 검색하면은 몇백 건 됩니다. 1년에 뭐 재매가 떼인 보증금이 몇백억 돼요. 몇백억 돼요. 되는데 653개가 이 재매가 물건입니다. 그럼 금액 작은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요런 거는 보면은 미납이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 뛰습니까, 사람은? 4,800 뛰 있죠? 그러면 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건수가 몇 건이냐? 지금 몇 건이고 지금? 650건. 그래서 경매를 빼야 돼요. 그죠? 덜렁덜렁 들어갔다가 뛰면은 집만 솔고, 보태서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지. 덜렁덜렁 들어갔다가 뛰었다 하면 이 사람도 얼마 뛰습니까, 사람은? 6,260. 많죠, 그죠? 많습니다. 덜렁덜렁 들어갔다가 막 뛰는 사람이에요. 자, 매각 결정길 낙찰받고 7일 뒤에, 그죠? 7일 뒤에. 매각 불허가 등등 있으면은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자, 매각 결정은요, 1등 되면 요거 줍니다. 요거 줘요. 요거를 들고 이제 농지 같으면은 면사무소 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 요거는 법원에 보관만 하지 여러분한테는 우편으로 오진 않아요. 오진 않고 이제 법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실 허가 결정서는 올 필요가 없죠. 그죠?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니까. 그죠? 나오니까 이제 인터넷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불보하겠다. 아이씨, 농증 주는데 반려를 받았고 매각 불허가 됐어요. 그러면 적시항고, 일주일 이내 적시항고 하는데 그때 10%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자, 여기 있네. 자, 여기에서 항고보증금에서요, 모든 항고보증 납부는 모든 항고는 매각 불허 결정은 필요 없어요. 자, 하나 써놓으세요. 매각 불허가 결정에 항고보증금 불필요. 주로 이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농지 낙찰받아가지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반려됐다. 불법 건축물이 있니 이래가지고
그러고 반려를 됐을 때는 항고 보증금 10%. 이거는 낙찰 금액의 10분이면 큽니다, 금액이. 낙찰 금액의 10분이 요거죠. 여기 필요 없죠. 요거. 항고 보증금. 불필요하다. 안 한다. 자, 항고를 했어요. 여러 가지 매각허가 결정이나 항고인데 채무자 소유자 같으면은 전액 반환 불가, 나머지 사람들은 12%를 띄고 준다. 그죠? 12% 띄고 줍니다. 하여튼 항고했는데 10% 걸고 한판 붙었는데 법원하고 매각허가 결정이 돼서 불허가를 해도록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10% 내고 한판 붙었는데 1년 걸렸어. 그러면 연 12% 걸렸으면은 매각대금 10%였고 1년 걸렸으면 그것도 물할됩니다. 낙동화 오래야 되고 옛날에 10% 낸 것도 오래야 되고. 알겠죠? 두 개 다 몰수다, 몰수. 채무자 소유자는 무조건 몰수다. 자, 넘어갑니다. 대금의 지급, 대금 지급 기한, 매각 허가 확정부터 1월 안, 그죠? 납부, 현금 내든지 하면 되고요. 상계 신청. 자, 상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깡통 세입자들이. 그죠? 내가 2억 5천짜리인데 전세 2억 들어갔어요. 요새 시세가 1억 5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1억 2천에 낙찰 들어갔어요. 세입자가 깡통 전세 돼가지고. 자, 그런 사람은 10%만 내고 나머지 90% 상계해달라고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지가 차액 지급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돼. 안 그러면은 다 내야 돼. 100%. 90% 내고 또 나중에 100% 받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힘드니까 10%만 내고 상계를 해달라 이래야 됩니다. 그때는 며칠만 한다고요? 낙찰 받고 며칠만 해? 7일에. 그게 서류가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이거는 이제 오죠. 이건 날라옵니다. 보통 돈 내놔라고, 날라왔습니다. 우리 수학 한 분은 이제 농지나서 받아가지고 어제 돈 냈답니다. 어제 돈을 냈대.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냈습니다. 자, 농지는 그래요. 농지는 취득세가 보통은 3.4%인데 농지 대강이 있다니까 1.6%입니다. 그죠? 농지 대강인 사람은 1.6%. 없으면은 3.4%. 그것도 큽니다. 1억에 340이냐 160이냐 그 말이고 3억 것도 금액이 크죠. 자, 써놨네. 대금 지급의 효과. 매수인의 목적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고 대금 납부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의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돈만 넣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대금 납부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권이 있다. 자, 한번 이제 이해관계. 요것도 많이 쓰입니다. 제가 법원에 가니까 낙찰단데 경매 기록을 열람 좀 합시다 이랬더니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하더라고. 잔금도 안 나고 뭐 어떻게 열람이 됩니까? 이러더라고.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거는 10분 뒤에. 지금 50분이죠? 우리 군대 갔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배식을 잘해야 되죠. 한 200명 군사들, 병졸들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많이 줍니다. 배식이. 본게 좀 한 100명 남았는데 3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찌 됩니까, 배식은? 3분 남았는데 60명만 주고 40명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진짜 몽둥이 맞든지 난리 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팍 줄여봅니다. 배식이거든. 하여튼 이제 지금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몇 편이면 지금 현재? 그럼 문제입니다. 배식을 잘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빨리빨리 지나야 되겠죠. 자, 한번 봅니다. 16번. 자, 제가 한번 낙찰을 누가 받았어요. 15에 283. 앞으로 저한테 입찰 가격을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15에 283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입찰하고 싶대요. 합토구 93면인데 여기에 입찰하고 싶대요. 이게 좋은 거는 이 바다가 잘 보입니다. 이게 잘 보이고 아주 우리 창원에 오시면은 그 유명한 콰이강의 다리입니다. 다리에 가기 전에 이게 이제 커피점이고 3층 4층 건물입니다. 여기 나왔는데 얼마 쓰면 되겠나 해서 제가 2억을 정도 더 쓰였습니다. 하도 벤츠 S500을 2억 9백을 줬대. 자기가. 나는 300이고 지는 500이라고 자랑해달길래 들어봤을 때가 2억 9백을 더 쓰였더니
되긴 됐어. 몇 명 들었다고요? 혼자. 수업 시간을 보기에는 혼자 들어온 거야. 야, 이게. 그래도 참,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너무 좋아요. 이 뭐 75주도 안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분명히 한 3명 정도는 4명 들어온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안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나서 물어보니까 왜 안 들어오니 했더니 너가 들어와야 내가 좀 욕을 더 들어먹을 건데. 두 군데 다 물어보니까 부인이 말리다요, 부인이.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후회하는 거죠. 이제 우리 아파트 이런 거는 많아요. 많은데 바다가 잘 보이고 딱 지 밖에 전용 자기 커피숍 밖에 넣을 수 없는 데는 돈이 가격이 형성을 못 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낙찰을 받고 이제 낙찰자하고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 어디 갔냐? 여기에 갔어요. 여기 갔어요. 가서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잔금을 넣어야 될 거고, 문제는 기록을 좀 봐야겠다. 왜냐 하면 임차인들이 있으니까, 이게 임차인들이 있고 여기 이제 명도 돼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인도명 신청을 해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니까 기록 열람하러 잔금 넣기 전에 갔습니다. 갔더니 딱 어떻게 누구세요? 이래서 우리 그 낙찰자입니다. 이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경매 기록 열람 복사로 왔다. 이랬거든요. 잔금 넣었어요. 이거 넣었으면 이거 넣었냐고. 아직 안 넣었습니다. 했더니, 아니 잔금도 안 넣고 무슨 기록을 열람한단 말이에요. 이러더라고.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낙찰자인데 잔금 넣기 전인데 경매 기록에 열람 복사 유치권 신고서 등등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근데 잔금도 안 넣는데 무슨 열람을 하냐고 딱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경남대학원에 민사집행법 교수인데 이랬더니, 예? 이러더니 그냥 막 꼬리를 내리더라고.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들 가면은 그게 당한다니까요. 잔금도 안 냈는데 잔금도 안 넣어도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열람을 해갑니까? 복사도 해가고.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래, 예. 옷비죠. 자, 그게 틀렸다네. 그래서 이제 내가 딱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꼬리를 내린 겁니다. 꼬리를 내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뭐 어떤 근거냐. 그래서 낙찰자인데 인도민영 대상인 후순위 임차인 전세계약서 복사해서 또 대출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기록 열람 복사할 수 있는가? 답은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거는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경매 입찰 전에 법원에 유치권 신고서도 열람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경매 입찰 전에 하려고 하면은 요거는 21에 6333 유치권 들어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아까 뭐고? 6333 그죠? 11에 6 자,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낙찰되기 전에 이 신고서를 좀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많이 떨어졌죠, 그죠? 6억짜리가 한 2억까지 떨어진 이게 이제 다가구 원룸입니다. 다가구 원룸. 원룸인데, 요 낙찰을 받고 싶은데, 저 밑에 가니까 유치권 신고가 뭐시, 뭐 3억이 있니, 어쩐이 되다. 이게죠. 들어왔다. 그럼 유치권이 배제를 신청했다. 그죠? 배제한다. 판결은 아니죠, 그죠?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신고서는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볼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죠. 이 사람들 볼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법원에 요리 가도 되고요. 요리 가서 요 밑에 이 사람들이 아무나 볼 수 있고, 이해관계니까. 안 그러면은 이 사건 내용 있죠. 문건 송달에 사건 내용 누려도 됩니다. 그럼 이 화면이 바로 나오니까 제일 밑에 요 사람들이면은 아무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압류권자도 서로 다 볼 수 있어요. 가압류권자도 이해관계는 아니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 다 마찬가지. 유치권자 있죠. 이 서류를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낙찰되기 전에는 얘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낙찰되고 나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복사 다 해올 수 있습니다. 자, 근거 봅니다. 근거 어디 있느냐? 자, 이해관계인이 되면은
해낭조사서 납찰자, 가압류권자 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유치권 신고서, 전세계약서 등 열람도 되고 복사도 할 수 있다. 자,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이게 이제 쭉 읽어보면 되는데요. 아까 이제 그 당사자 그 사람들 이야기인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경매 신청 채권자 채무자가 아닌 2순위 건저당권자의 채무자는 이해관계가 아니다. 자, 요게 한번 1순위에 경매 넣었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2순위가 개인인데 개인의 또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법원에 갔더니 그거는 이해관계 아니라고 복사를 안 해줘요.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경매 넣을 때 채무자가 있어요. 경매 신청 서류에 채무자 1순위 건저당권자 1순위 건저당권자 채무자 그 사람만 열람이 되고 2순위 3순위 4순위의 건저당권자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이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서 채무자는 특히 채무자는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쭉 읽어보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 법전에는 보면은 임차인들은 다 배당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됩니다. 되는데 이 법에는 좀 어려운데 중간쯤 보세요. 이 두 개짜리 있죠. 이거 한번 봅니다.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 기록에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리 대법원에 가면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금 53조에 보면은 열람 복사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1번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 기록에 열람 복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번 파산관계인, 2번에 줄칩니다. 2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인과 잔금을 넣은 매수인. 자,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인 범위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지만은 현황조사 보고서에 표시된 사람, 현황조사 집행관 있죠. 그거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도 포함을 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대법원 예규에 보면은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 지금 53조에 보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열람이 된다 안 된다? 되죠? 됩니다. 되는데 경매계장이 그렇게 안 된다고 참나 속으로는 공부 좀 해라 공부. 경매계장이 그 실물을 보면서 안 된다 그거 되느냐? 그래 내가 옥신각신 하니까 지는 안 된다 그거. 나는 이게 대법원 예규에 최고가 매수인은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는 안 된다고 난 된다 그거. 그래서 공부 좀 하세요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옆에 계장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막 쑤시더라고. 비주라고 인양이라. 이제 모른다 이 말이죠. 모르니까 그건 보이죠 맞다. 그러면 이제 막 사니까 이제 눈치채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도만은 낙서하지 마시고 다 가져오세요. 알았다 씨 낙서. 그러고 뒤에 이제 이렇게 놓고 막 묶어놓은 거, 그 좀 풀어가지고 좀 복사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자는 기록 열람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대법원 예규에 나오더라, 그죠? 예규에. 자, 막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항이 있어요. 낙찰자는 할 수 있습니다. 낙찰 받기 전에는 안 되고 굳이 유치권 신고서 탈락하면 은행을 간다든지 그게 아까 당사자 얘기죠. 그 사람 중에 아무라도 누가 어디 가면 됩니다. 같이 가면 돼요. 여러분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7번 경매 신청 비용. 자, 여기 이제 가끔 쓰이는데 경매 신청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선불 내고 배당기일에 후불로 전액이 아니고 전액을 받는다. 전액. 후불로 전액 받습니다. 배당기일에. 그게 경매 넣으려고 하면 주로 아파트 한 5억짜리다 하면 한 5만 들어가요. 3억이면 300만 들어갑니다. 경매 비용이. 선불 내고 낙찰되고 배당할 때 영순위로 먼저 빼줍니다. 300만원 빼줍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쓰는 일인데 주로 계산 방법은 뭐 놔두고요. 근데 문제는 5번 봅니다. 그럼 그 돈이 주로 뭐냐 그러면은 주로 이제 현황조사 수수료, 유찰 수수료,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 송달료 요것들인데 특히 3번에 여기 금액이 큽니다. 3번. 매각, 집행관의 매각 수수료 여기 큽니다. 이게 한 5분의 3쯤 돼요. 예를 500만원 그러면 한 300만원 집행관이 낙찰되면 다 가져가는 돈입니다. 수고했다고. 집행관이 가져가는 돈인데 요게 이제 집행관들의 주 90%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옛날 IMF 때는 요 돈 가지고 빌딩을 사고 그랬어요. 집행관이. 요새는 집행관이 뭐
빌딩까지 살 건 안 되고, 대강 듣기로는 월 한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막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강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매각 수수료, 요게 큽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경매를 신청했어. 법무사가 5만원 달러 줬어요. 근데 어쩐 일로 뭐 치아가 됐어. 치아를 시키고 싶었어. 2달 만에, 석 달 만에 치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매각 수수료가 지금 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300만 정도가. 그거를 달락을 해야 돼요. 법원에서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5만 줬다가 여탄 이후로 몇 달 만에 치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치아를 해주세요. 그래서 치아를 했습니다. 은행 가서 치아를 했는데, 그럼 한 300만 원은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합금 해가지고 경매 연합금. 그럼 때가 있으면은 치아를 하면은 그거를 받아와야 되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이제 국고로 들어가든지 돌아서는 안 하면 안 줍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꼭 챙겨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법무사 수수료는요, 요거는 행정사 수수료는 또 인정 안 해요. 똑같은 돈을 들었는데 50만원 경비 들어갔는데 법무사 수수료는 돌려주는데 아주 배당 받을 때, 행정사는 또 뭐 법원하고는 뭐지 안 맞는가, 그것도 이제 포함을 안 하도록 막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 수수료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 그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낙찰 받았어. 공장을 50억짜리를 한 20억이 받았어요. 돈이 2억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장롱을 못 넣었어요. 2억이 들어가고,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해 누웠습니다. 장롱도 못 넣고 이제 머리도 아프고 뭐 이래갖고 이제 합병을 해서 누웠는데, 7차 가서 떨리다 보니까 은혜에서 막 경매를 취하시고 그랬어. 그러면은 10%가 튀어나옵니다. 알겠죠?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달락금을 줍니다. 그래갖고 합병, 그래갖고 병원에 있던 사람이 경매 차렸다 받아가라 이러니까 막 병이 바로 나서 하고 그날로 퇴원을 했다. 자, 창구 팔룡동이 치하되는 거죠. 치하되면은 이게 이제, 낙찰된 그때 미납한 사람이, 10%가 있으면은 받아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자, 경매비용은 주로 여기 그래요. 경매비용은 신문 공고료, 현황 집행관의 현황 수수료. 자, 여기 크죠? 이 돈이 보통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꼭 참겨 오시도록 여러분들이 경매를 취하시기면은 매각 수수료가 한 5분의 2 정도, 2, 3 정도. 이게 450인 한 200만 되죠. 이게 거의 아마 5분의 한 3 정도. 총 토탈 비용에서 이게 금이 큽니다. 이게 집행관이 묵고 사는 돈이에요. 이게 요거 가지고 집행관이 묵고 삽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이제 쭉. 자, 요 법무사 수수료 있죠. 요거는 행정사 수수료는 돌린다 안 돌린다? 나중에 안 돌린다. 행정사 수수료는. 법무사 수수료는 돌려줍니다. 하여튼 요런 경우는 100% 경매 끝나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돌려줍니다. 450만 원이 다 돌려줍니다. 자, 넘어갑니다.